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세상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데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승자와 패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승자와 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승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자 패자라기보다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승자라 패자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 삶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레벨이라든지 삶의 지적인 부분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에선 누구나 다 떵떵거려 살 수 없습니다. 집안 환경에 따라, 개인의 어떤 실력에 따라, 학력에 따라,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공평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빨리 불공평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불공평하다고 왜 못 가진 사람 힘들게 사는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이런 말 하면 분명히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이거는 세계 그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 공평한 나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때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도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자세나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설령 못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못 가진 거에 맞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지 아세요? 못 가져도 할 것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못 가졌으면 왜 못 가졌는지, 왜 돈이 없는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많은 서민들, 그동안 이제 저도 그런 가정에 자랐으니까, 주변에 많은 어떤 서민들, 정말 뼈저리게 많이 보고 자랐지만, 공통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자신이 못 살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이사를 못 간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탑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열심히 살았는데 가진 사람들 문제다. 가진 사람들 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진 사람들이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회사 안 일으키면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나요?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에서 자본가들이 많잖아요. 그 자본가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키우잖아.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만약 그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한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형편이 어려지면 그런 사업 같은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나요? 만약 대기업 건설사가 건설 사업 같은 거 이제 안 하게 되면 본인들 노가다 하신 분들은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가진 사람도 불평불만 할 수 있어. 불만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왜 돈이 없는지, 우리가 왜 형편이 안 나아지는지는 파악을 해야 돼. 제가 짚어보면 볼까, 서민들이 어떤 형편이 안 나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민들의 어떤 소비 수준, 씀씀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먹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물론 잘 먹는 거 중요하지만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먹는다기보다는 술, 담배, 배달 음식 이런 사치적인 부분에 돈을 많이 씁니다. 일단 우리가 팩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서민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득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능력 키워서 보다 많은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내가 버는 돈이라도 최대한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아서 나가야겠죠. 근데 제가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메타인지 않은 집안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현재 만족하고 저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마 이꼴을 살지,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벌었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무조건 승자가 패자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물론 어떤 그런 수저 계급론에 의해서 수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설령 좋은 부모님한테 뭔가 지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환경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고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살면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환경이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한계성을 빨리 알아야 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맞춰 나가다 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꾸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불행의 씨앗이 싹 트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이론 자체는 엄청 좋은데 욕심 때문에 망했듯이 같이 나눠가지고 살지 않는 한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죠. 애초에 초기 선사시대엔 잉여 사회물이 안 나서 공산주의였지만 총동기 이후 생산량 증가로 사회물을 가지게 돼 빈부격차가 시작되었으니 뭐. 사람이 행복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욕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종교인도 욕심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욕심을 가진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진 능력치보다 욕심을 과하게 가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것도 문제 있어요. 욕심이 없은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열심히 안 살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일 열심히 하고 돈을 모읍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일종의 동기부여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게 만드는, 뭔가 목표를 쟁취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을 가진다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라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많이 가지니까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치보다 욕심을 과하게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욕심을 너무 크게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영끌 비투 같은 것도 왜 생겼을까?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면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산다거나 빚을 내가지고 과하게 투자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서민들이 서민은 살면 뭔가 이제 의미가 없다, 열심히 사는 건 뭐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영끌이랑 비트잖아요. 크게 한번 투자해서 크게 한번 해먹어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식의 논리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빚까지 져가지고 영끌 비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무모한 방식인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적정 용량의 욕심이 있어. 그 욕심에 맞게 살면 돼. 카푸어도 그런 거예요. 당장 내가 차가 필요 없는데 그 욕심보다 과하게 좋은 차를 몰려고 하니까 푸어지수 하는 겁니다. 명품 푸어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명품을 굳이 사면 안 되는데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가진 어떤 그런 한계치를 인정 안 하고 욕심을 과하게 부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치로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과해서 문제예요.
예,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은 각자 개인 기준대로 가지면 돼.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게 절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욕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 욕심의 어떤 수치라는 값을 훨씬 더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작게 보면 욕심은 작게 가져야 됩니다. 작게 보면. 근데 그런 말 하면 저한테 이렇게 대묻습니다. 붕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차도 굴리면 안 되고 뭐 여행도 가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저한테 반문을 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죠. 뭐 돈 없으면 지금 참아야죠. 나중을 위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니 붕어요. 돈도 없는 사람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명품 가방도 없으면 있으면 안 됩니까? 차도 굴리면 안 돼요? 아니 한 번쯤 굴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차피 뭐 집도 못 사는데 이 돈 모아서 뭐 합니까? 이 돈으로 차 한 대 사가지고 폼나게 좀 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인데.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그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없는 건 못하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과유불급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과유불급. 자기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자기가 능력으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치를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 깜냥이라는 게 절대 크지 않은데, 그 욕심의 범위도 크지 않은데 그 수치를 망각해 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야. 너도 나도. 차를 굴리면 안 되는 시점에 차를 굴리게 되고, 내가 지금 명품 가방 사면 안 되는데 사게 되고, 내가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고, 내가 지금 무리해서 뭔가 빚내가 투자하면 안 되는데 빚내서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잘 가진 못 가진 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걸 가지고 내가 막 불평만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어떡할 거야 뭐. 이미 태어난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아야 되고,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마 정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적게 보면 당연히 욕심을 금전적인 부분에서 적게 가져야 됩니다. 이걸 뭔가 불공평하다거나 억울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삽니다. 없는 사람은 적은 욕심 가져야 돼. 적은 욕심을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이걸로 뭔가 힐링하고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못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욕심만 부리시고, 절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경제적 능력에서 그 욕심을 초과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